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남입니다. 네, 간만에 테슬라가 아닌 다른 전기차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왔습니다. 네, 오늘 들려드릴 전기차 소식은요, 바로 기아의 All New 니로 EV가 사전 계약을 실시를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기존에 있던 니로 EV와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가격 차이가 어떤지, 이거 살만한 가치가 얼만큼 있을지, 여러분들이 좀 현명한, 본인에게 맞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제 역할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펙에 앞서서 디자인부터. 기존의 니로 EV랑 비교해보면 환골 탈퇴한 수준이죠. 이게 신형이고요. 이게 구형 니로 EV인데 100이면 100 정도는 신형을 더 디자인이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네, 물론 구형도 디자인이 막상 실제로 보면은 좀 나쁘진 않아요. 좀 뭔가 귀염귀염상이죠. 뒤도 뭔가 좀 귀염귀염상이에요. 앞에 이 글이 막혀있는 것도 허전해 보이지만 뭔가 이 라이트랑 잘 어울리는 그런 귀염상. 그래서 제가 귀엽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신형이 되면서 디자인은 거의 환골 탈퇴를 했죠. 디자인 전면을 보니까 딱 누가 봐도 이거 기아차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기아가 가지고 있는 그런 디자인 철학들이 디자인을 모르는 제가 봐도 유심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서퍼티지가 생각이 나고 그러지 않으십니까? 이거 보면서 확실히 벤츠나 BM처럼 패밀리룩을 강조하는 그런 디자인은 아니지만 기아만의 그런 아이덴티티가 묻어나는 그런 디자인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정도면 좀 성공한 디자인 아닌가요? 디자인을 잘 모르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아만의 그런 스타일이 녹아나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자인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딱히 없을 것 같고, 디자인만 이렇게 좋아진 게 아니라 실제로도 좀 전면이라든지 휠베이스 이런 게 소폭 좀 증가를 했습니다. 전장만 해도 45mm, 그리고 전폭이 20mm, 휠베이스도 20mm 증가했고요. 그리고 그로 인한 공간이 24리터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VDA 기준으로. 이것만 보면은 그거 미리잖아, 20mm 해봐야 2cm인데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냐 하지만 자동차 안에서 이렇게 전장, 전폭이 센치 단위로 커진다, 이런 거 은근히 크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실제로 그랜저랑 제네시스 이런 차들, 그 안에 있는 소나타 이런 차들 비교해보면은 전장 전폭이 그렇게 드라마틱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들이 그냥 뒤에서 보거나 옆에서 보면은 딱 봐도 그냥 사이즈가 다르거든요. 그만큼 센치 단위의 차이가 생각보다 자동차의 디자인에서만큼은 좀 크게 좀 그런 게 보일 수 있고, 실제 실내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그거를 다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면은 같은 차 맞냐 할 정도의 좀 크게 좀 이렇게 늘어난 거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급을 뛰어넘는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과거보다 개선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차 크기 키운 게 개선된 건가 싶기도 하지만, 똑같은 니로 EV라는 이름을 달고 이렇게 개선한 거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런 거 보면은 디자인이나 이런 전폭 크기, 차 사이즈 늘린 거는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인테리어가 이거는 진짜 환골 탈퇴지. 이거 그냥 EV6 그냥 실내 아닙니까? 그걸 그대로 넣었어요. 그대로. 어떻게 보면 EV6보다 한 단계 낮은 차라고도 볼 수 있죠. 가격부터가 이미 급이 차이가 나니까. 이것만 보면은, 모르는 사람이 보면 여기까지 EV6를 아는 제가 보면은 이거 EV6 아니야? 이렇게 할 정도로 동일하게 거의 그렇게 넣어준 것 같아요. 여기 버튼이 있죠. 다이얼식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그리고 이 센터페시아, 이거까지 거의 EV6랑 동일한데? 싶을 정도로 환골 탈퇴 수준이죠. 기존의 니로 EV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랬어요. 이랬는데 이렇게 바뀌었다. 올해 초에 구형 사신 분들은 약간 좀 배가 아파할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개선을 이루어낸 것으로 보여지고, 심지어 여기에 구형에는 없던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보면 아주 기아가 그래 우리 EV6니까 이거 대충 만들어서 팔아야지 그런 생각으로 디자인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물론 EV6에서 별로 안 바꿔가지고 그대로 적용한 거, 이것도 안 좋게 보실 분도 있지만 워낙 기존에 있던 EV6의 실내 인테리어가 좀 훌륭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잘한 거라고 저는 보는 것 같아요. 이것도 호불호가 없을 디자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디자인에서 너무 길게 말씀드렸나? 제가 디자인 유튜버 아닌데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제 이렇게 가볍게 외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가벼운 게 아니지, 이제 뭔가 바뀐 스펙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가격표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제대로 볼 수 있는 게 가격표라서. 그래 니로 EV 현대기아 차 살려면 그래도 좀 옵션 좀 들어간 걸 사야 되는 것 같아 생각해가지고 사게 되면은 어스 등급을 살 것 같은데, 어차피 환친차 고시 완료되면은 가격이 한 4천만원대 후반까지도 그렇게 떨어질
비싸질 거예요. 그 가격이면은 서울 기준 막 보조금 뭐 1100만원 막 이렇게 받더라도 3000만원대 후반이나 되는 비싼 차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가격이 오른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웬걸. 네, 여러분, 이게 원래부터 비싼 차였습니다. 니로 EV가. 아니,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왜 이 니로 EV 가격이 계속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제가 이 모델 3 살 때쯤 2020년도 그때 팔리던 니로 EV 가격을 보니까 와, 그때 가격이 4,300, 4,200 이랬더라고요. 보니까 확실히 가격이 계속 올랐어요. 그래서 구형 때도 가격이 이미 친환경차 세제 혜택 받은, 심지어 또 작년부터 노블레스 거의 단독으로 팔았다고 해요. 그래서 프레스티지는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노블레스 가격이 4,790이었단 말이죠. 이미 비싼 차였어요. 근데 신형이 5,133이니까 어스 등급 기준으로 얘가 환친차 고시되면 4,000 후반 정도 될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보면은 한 200 정도 그렇게 올랐다고 볼 수도 있죠. 저같이 옛날 니로 가격을 생각하셨던 사람들은 이걸 보고 되게 까무러치게 놀라셨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지 않습니까? 현재를 놓고 비교해보면은 가격이 뭐 생각보다 또 그렇게 많이 안 오른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렇습니다. 네, 물론 그렇다고 EV6보다 이게 좀 더 좋은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그건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구형에서 신형이 되면서 뭐가 추가됐는지 이걸 하나하나 말씀드려야 되는데 복잡하지 않습니까? 아니, 테슬라식 가격표 보다가 이거 보니까 너무 어지러워요. 그렇다고 이게 잘못된 건가? 또 이렇게 상세하게 제공하는 것도 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겠고 그냥 뭐 회사 취향 따라 따라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뭐라 뭐 비판은 안 하겠습니다만, 구형 대비 신형에서 추가된 거를 제가 이렇게 뭐 마킹을 해놨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것들이 변했는지. 일단 파워 일렉트릭 부분 가장 큰 차이는요, 배터리 용량이 살짝 추가가 됐습니다. 기존은 64kWh였는데 이번에 64.8kWh로 0.8kWh 정도 증가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정도면은 전비 기준으로 주행 가는 거리가 한 대충 뭐 1kWh당 뭐 4, 5km 정도 잡지 않습니까? 아닌가? 너무 적게 잡았나? 한 6km? 그 정도 잡아도 한 대충 주행 가는 거리가 한 5km 정도, 그 정도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배터리 증가한 것만으로. 그리고 그 외에는 모두 동일합니다. 검은키 보니까는 배터리 히팅 시스템으로 먼저 히팅을 한 다음에 충전할 수 있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겨울철에는 배터리가 차가운 상태니까, 근데 내가 급속 충전해야 돼. 그러면은 배터리를 테슬라처럼 미리 달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옵션 같은 것들, 그게 추가된 것처럼 그렇게 좀 적어 놓으신 것 같은데, 기존에도 이미 있었어요. 배터리 히팅 시스템은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미리 달궈주는 게 아니냐? 네, 아쉽게도 미리 달궈주는 시스템은 아니에요. 미리 달궈주는 거였으면 프리 히팅, 네, 무조건 넣어놓죠. 지금 사소한 거, 뭐 샤크 안테나까지 이렇게 적어놓는 현대기아인데 그거를 안 적어놨겠습니까? 그냥 구형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배터리 히팅 시스템 구형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배터리 히팅 시스템 미리 달궈주는 게 아니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배터리 히팅 시스템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급속 충전을 해요. 그러니까 추운 상태에서 꽂으면은 그때부터 배터리 히팅 시스템이 작동이 되는 겁니다. 급속 충전은 시작했어요. 충전 이 로직이 시작됐어요. 충전되면서도 배터리가 당연히 달궈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면서 저항 때문에 뭔가 발열이 발생하고, 하지만 거기에 추가로 우리가 배터리 히팅을 좀 더 해줄게, 충전 중이니까, 이런 거,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 밖에는 뭐 동일합니다. 히트펌프도 원래 들어갔던 옵션이에요. 니로 EV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ADAS인데, 여기 전방 충돌 방지 보조에 교차로 대양차가 추가가 된 게 기본으로 추가됐어요. 원래 기존에 없었거든요. 이런 거는 아주 뭐 좋은 거라고 봐야 되죠. 없었던 거니까. 그리고 에어백이 하나가 추가됐는데, 일렬 센터 사이드, 일렬 보면은 조수석과 운전석 있죠. 그 사이드에 에어백이 하나가 추가가 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외장에 일렬 이중 접합 차음 글라스가 추가가 됐습니다. 기존에는 전면 윈드실드만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번에 신형이 가면서 일렬까지 이렇게 추가가 됐어요. 이거 뭐 테슬라 모델 3 모델 Y와 동일하죠. 제 차는 1열 이중접합이 아닌데 리프레시부터 이중접합이 들어갔다. 이게 고속도로 주행할 때 좀 이게 영향이 있나 봅니다. 당연히 없을 수가 없겠지. 두 개가 붙어가지고 두꺼워진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아주 좀 좋은 것 같다. 개선된 거. 외장 보면은 타이어 215 17인치
440 타이어가 들어가게 됩니다. 기존과 동일한데 이게 차 사이즈가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전폭이 얇은 타이어가 들어갑니다. 215면은 차 뒤에서 보지 않습니까? 딱 봐도 그냥 좀 얇아 보여요. 코나랑 니로랑 볼트, 특히 뒤에서 따라가 보시면은 차에 비해서 휠까지 되게 작아 보여요. 어떤 오너분이 그랬어요. 직접 제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거 뭐 자장구에 들어가는 거 갈 정도로 되게 얇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건 좀 오바신 것 같고, 그래도 요새 좀 이 가격대 이 가격대 살 수 있는 차 중에 이렇게 좀 얇은 그런 타이어를 쓴 차, 이런 휠을 쓰는 차들이 많지는 않다. 이렇게 작은 걸 썼을까 해보면은 결국에는 이게 또 전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한 걸로 좀 볼 수 있죠. 근데 물론 이게 제가 좀 찾아보니까 전폭이 넓어질 때랑 좁아질 때랑 결국 바닥에 닿는 단면적은 또 동일하대요, 이게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되게 의견이 분분한데 코나, 니로, 볼트 EV가 이렇게 나란하게 전폭이 얇은 이런 타이어 휠 규격을 선택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초기 전기차들이죠. 결국에는 전비를 높이기 위한 그런 고육지책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도 이게 논란이 있긴 하지만 이건 뭐 테슬라이긴 한데 타이어 제차 규격이 235, 45와 18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245, 45, 18인치로 바꾸신 분들 좀 전비가 좀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제 지인들 보니까 이렇게 좀 215 사이즈를 쓴 거 뒤에서 볼 때는 좀 되게 좀 작아가지고 가오가 안 나긴 하지만 이 차 자체가 뭔가 가오를 가지고 이런 그런 차는 아니고 되게 좀 실용적인 차였습니까? MPV, 멀티퍼포즈 비클. 그래가지고 실용적인 전비까지 그렇게 따라가기 위해서 이런 타이어를 그대로 가져가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 밖에 좀 더 말씀드릴 만한 내용이 여기. 네, 그리고 슈퍼비전 클러스터 10.25인치가 들어가게 됩니다. 기존은 7.25인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7인치 휠이 있고 이 위에 보여지는 그 클러스터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기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 내부 디자인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에 보면은 이게 7인치 클러스터거든요. 근데 지금 디자인은 어떻습니까? 아주 환골탈태를 해버렸죠, 이렇게.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프론트 트렁크가 들어가게 됩니다. 프론트 트렁크는 이거 이미지가 있는데 사실 그냥 있다는 데 의의를 그냥 두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적극적으로 쓰실 분들이 많이는 안 계실 것 같거든요. 이게 프론트 트렁크가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 오토 트렁크 장착, 그러니까 전동 트렁크를 이렇게 쓰지 않으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이 트렁크를 쓰는 빈도가 다소 좀 적습니다. 물론 모델 Y, 모델 3, 특히 모델 Y는 되게 깊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시는 분 많지만 이게 확실히 오토 트렁크가 있으면은 활용도가 굉장히 배로 상승하는 그런 게 있어요. 이거는 다른 차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EV6, 아이오닉 5, 그 니로 EV도 마찬가지지만 프론트 트렁크를 보면은 일단 열 때 내연차 본넷 열듯이 한 다음에 손가락 집어넣어가지고 딱 열죠. 그 다음에 여기 바구니까지 열어야 돼.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열어야 되는 이 프론트 트렁크를 얼마나 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보스턴백 같은 경우 그냥 프론트 트렁크에 그냥 넣어버리거든요. 그렇게 편하게 쉽게 쓰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일단 눈으로 봐도 깊이 자체가 좀 낮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크게 그렇게 유용한 느낌은 들지는 않습니다. 들지는 않아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다. 네, 모든 논리, 최고의 논리죠. 없는 것보다 낫다. 이거 한다고 전비가 안 좋아지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요. 이런 거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사용할 때는 글쎄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추가된 거 억지로 찾아보니까 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좋더라고. 이건 그냥 좀 빼줘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고성능 에어컨 필터와 공기청정 시스템이 신형이 돼서 좀 추가가 됐다. 그냥 이건 헤파 필터가 추가된 거 아닌가? 공기청정 시스템?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센서가 추가됐으니까 충분히 여기에다가 자랑스럽게 넣을만한 그런 내용들이기도 하죠. 그리고 애프터블로우가 추가가 됐는데 이거는 좋은 거죠. 실제 구형 차량들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니로 EV도 공조 가능하잖아요. 그 커넥티드 앱 켜가지고 히터를 좀 한 5분 정도 돌려놓은 다음에 다시 끈다거나 하면은 애프터블로우를 하는 건데 얘는 기본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장착이 돼가지고 나오는 거니까 좀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밖의 내용들은 다 동일하고요. 그리고 어스 등급부터 V2L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좀 칭찬해줘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캠핑 가시는 분들이 되게 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차 같은 경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800V 시스템이 아니라 400V 시스템 씁니다.
거기에다가 니로 이 차 자체가 결국에 뭐 하이브리드와 이런 전동화 다 고려해가지고 설계한 그런 차기 때문에 전용 플랫폼이 아니란 거죠. 전용 플랫폼이 아닌데 V2에까지 넣어준다. 이거는 좀 칭찬할 만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현대기아에서 만드는 특히 좀 제네시스에 나오는 G80이나 일렉트리파이드 GV70을 되게 좀 좋게 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 전용 플랫폼에나 넣어줄 법한 것들도 내연차 기반 플랫폼인 차량들에게도 넣어주는 거 아주 좀 훌륭한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편의상으로 기존에 이제 파워 테일게이트가 없었던 게 이제 어스 등급부터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동 트렁크죠. 2열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도 추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주행 가는 거리와 전기 모터 충전 시간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는 약간 좀 아쉬운 내용들이 좀 있어요. 일단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가 증가한 거는 당연히 좀 칭찬해줘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첫 번째로 배터리 용량이 0.8kWh가 증가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장과 전폭이랑 뭐 휠베이스 이런 게 또 증가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행 가는 거리가 20km 정도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전기 모터는 여전히 동일한 150kW. 모터를 같은 거를 썼나 하고 좀 찾아보니까 제가 초입에서 말씀드렸죠. 이 스펙을 보는데 해외 스펙을 봐야 된다고. 국내 제대로 공개를 아직은 안 해놨으니까.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약간 여기 좀 재밌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모터 출력이 150kW로 동일하지만 현재 그러니까 구형 차량 같은 경우에는 토크가 기존 차가 291 이게 뉴턴미터로 환산하면은 395 뉴턴미터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구형인데 390 뉴턴미터인데 신형되면서 255 뉴턴미터로 굉장히 많이 감소를 하게 됐습니다. 이 밀어주는 힘이 더 약해진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기존 거 가지고 좀 다운그레이드를 했나? 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또 주행 가는 거리 또 증가한 걸 생각해 보니까 이 토크를 좀 줄이면서 주행 가는 거리를 증가시킨 게 아닌가. 그거 말고는 뭔가 좀 생각할 만한 여지가 없지 않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0.8kWh 정도 해가지고는 주행 가는 거리 한 5km 정도 늘어날까 말까 한데 20km 가까이 늘어났으니까 이런 효율 같은 것도 좀 잡으려고 이렇게 토크를 낮춘 게 아닌가. 그러니까 니로 EV 정도면은 기존의 토크가 좀 과한 게 아니냐? 좀 낮춰도 되지 않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모터 세팅을 좀 바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더구나 또 이게 기사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기존의 이제 니로 EV 같은 경우 운행하면서 갑자기 풀악셀을 때려 정지 상태. 그러면은 뭔가 슬립 현상이 나타나는 거. 이것도 유명하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2020 때 모델3 사기 전에도 코나 EV랑 니로 EV 알아봤기 때문에 이게 타이어가 전폭이 아까 215였죠. 215. 215가 들어가가지고 그렇다는 내용도 있었죠. 그리고 모터의 토크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직은 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코나나 니로 같은 경우 정지해서 풀악셀을 밟으면은 끼 하면서 휠스핀이 나요. 휠스핀이. 아니 2급의 차에서 풀악셀 했는데 휠스핀이 난다? 이거 좀 뭔가 이상하죠. 좀 뭔가 이거 과한 모터가 들어갔나? 사실 좀 충분해요. 이게 제로백이 뭐 7초 8초대 하면은 전기차 중에서 제로백 7.8초 막 8초면 느린 거 아니야 싶지만 내연차에서 7초 8초대면은 괜찮은 성능이거든요. 보시면은. 근데 또 토크가 또 초반에 몰리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타이어 사이즈도 215R이야. 이거 엄청 얇아. 그래서 휠스핀이 나는 그런 이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기존의 스펙이 150kW? 이게 전기차 중에서 좀 낮은 거 아니냐 생각이 들지만 토크가 워낙 또 초반에 몰려있다 보니까 이것마저도 과한 스펙이었을 수도 있다는 그런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토크를 좀 낮추고 효율을 개선할 수 없겠니 해가지고 좀 그런 식으로 모터 세팅을 바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 괜찮다고 봅니다. 토크 이 정도 차 사이즈에 이 정도 무게면은 250Nm/m도 뭐 충분하지 않을까? 다른 내연차랑 그렇게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내연차에 나와 있는 최대 토크는 RPM이 충분히 올라왔을 때 그때의 최대 토크인데 얘는 그냥 제로부터 그 최대 토크가 나오는 거니까 이런 거랑 비교하시면 안 된다. 실제로 뭐 내연차의 250Nm와 이 전기차의 250Nm 숫자는 똑같더라도 사용자가 느끼기에는 니로 EV가 좀 더 훨씬 경쾌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다. 받으실 수도 있다가 아니라 더 받으실 겁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가장 아쉬운 거, 이거는 사실 좀 어쩔 수 없다고 좀 생각은 하는데 약간 좀 아쉬운 내용이죠. 제가 기존에 이제 제네시스의 G80이랑 GV70 전동화 모델이
정말 좋은 거. 와, 이게 내연차 전용 플랫폼인데 800V 시스템 들어가지, V2에 들어가지. 기존에 이 전동화 플랫폼에 들어갔던 거를 그대로 넣어주는 거. 아주 좋다. 이런 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는 그게 적용이 안 됐어요. 충전 시간이 10%에서 80%까지 무려 45분. 무려 45분. 그리고 여기 배터리 전격 전압 보니까 358V, 400V 시스템을 쓰고 있다는 거죠. 최고 속도를 제가 또 해외에서 좀 찾아보니까 여기 다 나오더라고요. 여기 기아 니로 EV는 85kW DC 패스팅 차징까지 지원하게 된다. 45분. 스펙 똑같네. 잘 나올 때 85kW 정도지 상황에 따라서 80kW, 75kW 이렇게 좀 낮게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피트 같은 데를 가더라도 그 오른쪽 끝에 있는 급속, 초급속과 급속이 날렸습니까? 급속 쪽에 물려도 85kW, 이거를 자리가 없어가지고 초급속 260kW급에다 물린다고 하더라도 절대 그 속도가 안 나옵니다. 똑같이 85kW, 80kW 이 정도 나오게 될 거라는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현대기아가 밀고 있는 800V 시스템이 여기에 적용이 안 돼가지고 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 V2L은 넣어줬는데 800V 시스템을 쓰기는 좀 무리가 있었나 봅니다. 그 800V 시스템 넣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가격 차이도 단가 차이도 있겠죠. 그래서 약간은 좀 아쉬운 내용. 충전 속도가 좀 아쉽고, 그리고 800V 시스템이 적용 안 된 거. 만약에 800V 시스템이 여기에까지 적용이 됐으면은 이거는 EV6랑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더라도 충분히 살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다. 이게 좀 약간 좀 아쉬운 내용이고, 그리고 이거 V2의 내용이지만 충전구가 앞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 좀 하네스를 좀 뒤로 빼가지고 좀 이게 뒤에서 충전할 수 있게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커뮤니티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많아요. 제네시스 G80, GV70 이거 진짜 훌륭한 차인 거 맞는데 충전구가 앞에 있으니까 이거는 좀 못 참겠다. 생각해보시면은 차와 차 사이에 충전기가 있어요. 여기다 넣어야 돼, 지하에서. 근데 거기를 전면으로 들어간다 생각을 해보세요. 끔찍한데? 끔찍한데? 특히 G80 같은 차 들고 거기를 들어간다? 끔찍한데? 그 정도로 이거는 좀 크리티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좀 아쉬운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인테리어라든지 뭐 상품 구성이라든지 모터 출력이야 뭐 이 차 가지고 뭐 밟으실 분 안 계시잖아요.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도 저는 400km 넘으면은 사실 저는 우리나라에서 타기에 정말 문제없는 차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 그렇게 말씀드려왔죠. 뭐 실주행하고 하면은 또 이거보다 더 잘 갈 수 있는 환경도 있을 거기 때문에 고속도로가 도심보다 더 낮은 게 약간 좀 걸리긴 해요. 이게 이게 뭐 모터 세팅의 차이일지 모르겠지만 약간 고속도로 주행에서 좀 불리하기는 해요. 그래도 복합으로 401km 나왔다고 하면은 반대로 도심에서 주행할 때는 여기에 나오는 것보다 더 길게 갈 수 있다는 내용이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이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좀 뭐 달라지는 내용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아무튼 400일을 넘겼으니까 일단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너는 이거 살만한 가치가 있냐고 보냐? 살만한 가치는 뭐 당연히 뭐 있죠. 이거는 당연히 있죠. 뭐 저는 뭐 사실 어떤 차를 사든지 제가 이렇게 뭐 말씀드리고 다른 유튜버 분들도 말씀하시겠지만 그냥 내가 꽂히면 사는 거예요. 모든 차든지 어떤 차든지 단점이 없는 차는 없거든요. 다만 좀 더 내가 봤을 때 나는 이런 게 좋은 것 같아. 장점을 찾으려고 이렇게 좀 보다 보면은 또 괜찮은 선택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차 사는 거는 오로지 여러분들의 선택이니까 뭐 어떤 차를 샀는데 뭐 호구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다만 좀 약간 좀 느껴지는 게 제가 제 말은 약간 좀 반박하는 그런 내용일 수 있는데 좀 약간 좀 비싼 느낌이 여전히 들어요. 물론 구형이 원래 비쌌어가지고 구형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안 올랐다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가격이 괜찮지 않나 싶은데 여러분 보시면은 신한경차 세제 혜택 받으면은 구형이 4,790이고 얘 같은 경우 4,800만원대 정도 되겠죠. 여기다 보조금 받고 하면은 그래도 3,000만원대 후반입니다. 3,700, 3,800 이 정도 주고 사야 되는데 그 정도 주고 살만한 전기차가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3,800, 4,000 정도면은 이 하이브리드 살만한 차들이 진짜 많거든요. 소렌토 뭐 이런 차 같은 경우 너무 오래 기다려야 돼가지고 약간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눈을 돌린다고 하더라도 뭐 투싼도 있죠. 그리고 사파티지도 있죠. 아니면은 형제인 뭐 니로 하이브리드도 있죠. 훨씬 저렴하게. 차라리 좀 더 저렴한 차를 사고 기름값을 하더라도 얘보다 좀 저렴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또
생각도 들기도 하면서, 사실 얘가 없었으면은 여러분 전기차 요새 뭐 사기 어려우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유럽의 올해의 차 EV6 어떻게 보면은 안에서 좀 내부 팀킬이 되는 그런 게 아닌가. 왜냐면은 얘가 좀 그냥 에어 등급, 그냥 EV6 에어 등급. 물론 세부적인 옵션을 보면은 니로 쪽이 옵션이 더 들어가는 게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EV6 기본 모델에도 옵션이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기본으로도. 그래서 차라리 얘 깡통을 사더라도 5120인데 니로 EV 어스 등급, 그거 친환경차 세제 혜택 받은 거 4800인데 차라리 그냥 트림을 한 단계 낮춘 상위 등급의 차로 가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 얘 같은 경우 배터리도 들어가죠, 5포트 시스템 들어가죠. 전체적으로 그냥 급 차이가 좀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생각이 아니라 진짜 좀 큽니다. 하다못해 내비게이션도 차이가 약간 또 큰 사이즈 차이가 나네. 아까 10.5인치였잖아요, 그쵸? 내비게이션 사이즈도 차이가 나네. 10.25인치 똑같은 게 들어가는 게 아니네. 거기에다가 막 여기다 뭐 삘 받아가지고 옵션 또 몇 개 넣고 하면은 차라리, 어차피 둘 다 후륜 구동이고 주행거리도 얘가 70km 정도 더 길고, EV6 깡통이 있어버리니까 상대적으로 니로 EV가 굉장히 비싸 보이는 그런 매직이 좀 보여져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 만약에 네가 가지고 있는 돈이 이제 4천만 원대 가지고 전기차를 사야 돼. 저는 뭐 고민 없이 지금은 테슬라 못 사잖아요. 테슬라는 저는 그냥 고민 없이 그냥 이거 사야지. 저도 이제 전기차 읽어준 남자 유튜브 하면서 지인들이 많이 물어보거든요. 야, 전기차 뭐 사야 되냐 하면은 저는 테슬라 사라고 말 안 합니다. 진짜로 EV6 사라고요, 그냥. 제 옆에 같이 일하는 동생도 형, 전기차 테슬라 중고라고 살까요? 테슬라 중고 뭐 당연히 뭔가 좋긴 하지만 EV6 빨리 예약부터 넣자. 혹시 아는 뭐 카마스터분 계시면은 해라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취소차라도 받아라, 그렇게 말씀드릴 정도로 답입니다. 사실 그냥 요새 살 수 있는, 한국에서 꼬레아에서 4-5천만 원대에 살 수 있는 전기차, 그냥 정답 EV6 아이오닉 5. 네, 정말 전천후로 잘 나온 차들이에요, 이게. 제가 영상 찍을 때는, 그때는 5,999짜리 테슬라가 있어가지고 테슬라에 굉장히 좀 편향적인 영상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테슬라는 7,500만원이 되어버렸으니까, 이 가격 차이가 너무 나니까 EV6 추천 안 할 수가 없지. 야, 그 밖에 뭐 폴스타도 있고, BMW도 있고, 이제 곧 있으면 아우디 Q4, EQA, 그냥 EV6 사세요. 만족도 진짜 클 겁니다. 뭐 택시가 많아, 택시 많은 게 어때요? 그럼 많이 보면 좋은 거 아닌가? 좋은 차니까 많이 도는 거 아닌가? 저만 그렇게 생각하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EV6가 그냥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새는 진짜로. 저도 요새 좀 현대기아 편향적으로 바뀌게 되는데, 좋은 차라서 그런 겁니다, 제가 생각해보면은. 그래서, 하필 현대기아에, 이거보다 한 단계 높은 차가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EV6를 추천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아 EV6 좋은 건 알겠는데 지금 주문하면은 13개월 14개월 걸린대. 나는 못 기다려. 니로 EV는 그나마 좀 낫대. 그리고 나는 니로 EV 에어 등급으로 사면은 그래도 EV6랑은 한 4,500 정도 차이가 나지 않을까? 그 정도 차이면은 니로 EV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도 저는 뭐 500을 더 주고 EV6 사는 게 전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또 EV6가 가격을 또 인상한다는 얘기들이 있죠. 최소 뭐 200-300 정도 올린다,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EV6와 니로 EV 가격 차이가 그만큼 더 벌어지는 거니까 그때쯤 되면 제가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EV6를 안 살 이유가 없다. 디자인이 딸리는 것도 아니고 뭐 딸리는 게 전혀 없어가지고, 그래서 뭐 EV6 지금 가격으로는 EV6가 그냥 답정은 겁니다. 답이 좀 정해져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이제 EV6가 가격 인상하게 되면은 다시 이거에 대해서 좀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항상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뭐 이런 내용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아반떼 사러 갔다가 조금만 더 내면 소나타에서 조금만 더 내면 그랜저,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사실 끝도 없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저는 뭐 이번에 니로 EV가 되면서 뭔가 이렇게 개선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으니까 이거를 보시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지, 이거를 샀다고 뭔가 호구가 된다, 그런 거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유튜버분 영상도 좀 보시면서 좀 판단하시고 이렇게 예약을 거시는 거, 그렇게 하시는 거를 추천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국내에서는 뭐 제 개인적으로 아쉬운 가격에 나오지 않았나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뭐 환골탈태 수준이니까 여기에다 800V 시스템까지 넣었으면 정말 그냥 금상첨화였을 것 같아요. 주행거리 효율도 좀 늘어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차마 뭐 아무래도 원래 있던 니로 EV에 딱 그 포지션이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는 좀 오버하지 않았을까 해가지고 안 넣은 것 같은데, 그거를 빼더라도 뭐 그렇게 뭐 아주 막 엄청 나쁜 그런 상품 구성은 아니란 생각이 들지만 EV6 같은 가족의 형제 때문에 약간은 좀 비싸게 보이는 그런 감이 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뭐 잘 팔릴까? 당연히 뭐 잘 팔리죠. 상관없이 잘 팔릴 겁니다. 지금 어떤 전기차든지 내놓으면은 굉장히 좀 잘 팔려요. 물론 그 와중에도 좀 잘 안 나가는 차들이 좀 몇몇 차종이 좀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 뭐 르노 조에라든지 푸조 2208, 2008 이런 차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성적이 좀 좋지는 않은데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다, 좀 고민은 좀 해야 되겠지만 조금이나 생각이 있으면 일단 예약부터 걸고 받을지 말지는 나중에 생각하시는 것도 좋은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 분명히 잘 팔릴 겁니다. 제 영상이 항상 좀 정신이 없는데 뭐 여러분들이 뭐 이 차에 대해서 바라보시는 뭐 시각이 좀 도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네,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